아무튼 저는 진짜 원유가 제일 강할 걸로 본다. 특히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와 원유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코스피가 조금 먼저 선행하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갔으면 그 다음은 에너지로 본다. 원래 달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한국 원달러 대비로만이 아니고 전 세계 달러 인덱스도 크게 하락하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는 무조건 유가나 각종 원자재의 상승이 반영이 돼야 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크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든 또 방송이든 뭐 프루팅은 당연히 글을 쓰고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프루팅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글 리포트는 네. 월에 2회입니다. 중순에 하나, 그리고 월말에 하나. 그거 말고 이제 시간과 여유가 날 때 노트로 이제 스팟성으로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보이는 거나 제 생각을 이제 중간중간에 자주 쓰는데, 네. 그런 거는 조금 내부적인 스케줄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다가 어떤 마음과 이런 게 평온해지고 좀 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네. 진입하는 포지션에 대한 걸 공유하기도 하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프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는 프루팅을 꼭 구독을 하셔도 꼭 유튜브를 같이 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프루팅에선 제가 진짜 방대한 걸 깊이 다루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글로 하다 보면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거나 조금 네. 그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상만 보셔서는 이해가 정말 안 오거나 컨빅션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도 프루팅에 있는 제가 이제 썼던 리포트나 내용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좀 이해가 되시거나 좀 컨빅션이 강해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아까 뭐 코스피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네네. 오늘 보니까 항생도 꽤 오르고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차트 모양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침 또 아침에 이제 나온 소식인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합의가 어떻게 잘 됐다. 일부 네, 네. 뭐 프레임워크를 뭐 할 거다라는데 사실 뭐 저는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뭐 대충 들어보니까 뭐 히토류 뭐 맞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들,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중 무역 합의가 뭐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자세한 내용이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네. 거의 이틀 동안 뭐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월요일부터. 하루만 한다고 했다가 또 맞아요. 장기간 이어지고, 이 정도로 시간을 쏟을 정도면 양쪽 다 진짜 뭔가를 하려고는 하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근데 지금까지 일단 발표된 내용으로는 어쨌든 뭐 진짜로 이건 보유 편향이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볼 게 없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풀어주는, 그게 어느 범위인지는 지금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범위인지는. 어쨌든 미국은 반도체 수출을 풀어주고 대신 히토류는 좀 네. 진짜 필수 자원이거든요, 히토류가. 그래서 히토류 공급해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내용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근데 반도체 수출 제한은 사실은 꼭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정부 때부터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까지 풀어줄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사실은 또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뭐 겉으로 맨날 뭐 이렇게 중국 때리면서 막 그 정치적인 아젠다를 막 노려왔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래면서 뒤로는 늘 중국한테는 최근 들어 사실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도 제가 뭐 이거는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봐야 알겠으나, 그리고 또 트럼프 성격상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제가 그냥 보이는 내용으로는 오히려 히토류 수출 통제 그거 풀어주면 저기 반도체 풀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4월 9일, 그러니까 해방의 날 이후 바닥에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괜찮았죠. 중국 대비로도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의 관세 전쟁의 당사자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좀 묶여있는 느낌이 조금은 할인이 되고 있죠. 물론 네. 바닥 대비로 많이 올랐지만 네, 맞아요. 홍콩 주식도. 네. 하지만 할인이 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 바닥부터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어쨌든 미국이 아니고 ROW입니다. 제가 계속 미국에서 나와서 ROW를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한국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한국이 전 세계 지금 증시 상승률 중에 바닥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4월 그때 바닥에서. 9일, 4월 네네네. 8일, 9일 뭐 그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ROW가 좋을 거다에는 중국도 있었지만 한국도 포함되는 거고, 맞아요. 뭐 브라질도 포함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관세 전쟁의 당사자라는 것 때문에 중국은 좀 묶여 있고 한국,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지난 4년간 정말 모든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할 정도로 두들겨 맞았죠. 예, 예,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 원래 반작용이 더 큰 법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4월 9일에 바닥에서 그래도 나스닥이 좀 올라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뭐 ROW로의 자금의 전환이 그러니까 유동성의 로테이션이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더 봐야 되지만 중국은 지금 당사자란 그것 때문에 할인이 되고 있는데 연초부터 해방의 날 이전까지는 중국이 제일 좋았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이 제일 좋았어요. 연초 대비. 그렇죠. 연초 네네네, 대비. 연초 연초 대비로 4월 2일 직전까지. 맞아요. 예, 예. 미국하고 막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중국만 엄청 크게 그랬었고 다만 이제 해방의 날 이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관세를 선포한 이후에 이제 중국이 조금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관세에 대한 헤빙 무드가 이제 지속될수록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국이나 홍콩에 프라이싱 되고 있는 건 제일 부정적인 그러니까 관세, 여기서 더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우려나 이런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많이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앞으로는 홍콩의 뭐 테크나 플랫폼 기업들의 그런 반도체 뭐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그냥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을 매 다 맞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관세에 대한 관세에 레토릭으로는 한해서. 예, 네. 관세에 한해서는 그리고 저는 다만 그런 관세에 대한 레토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정해진다라고 보는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관세에 대한 레토릭에 한해서는 그렇게 풀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이제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CPI가 오늘이죠? 네, 오늘입니다. 네, 오늘 네. 9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CPI 발표가 남아 있어요. CPI 뭐 지금 안 그래도 재정 적자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귀금속 특히 뭐 은 같은 경우에 폭등을 하고 있는데 네. 또 CPI 발표되면은 그런 흐름들이 또 자산의 흐름들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고 네. 특히 또 장기 국채도 같이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장기 국채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왜 그러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장기 금리에 대한 건 제가 정말 프루팅에서는 꽤 실시간으로 자주 쓰는 편이고 장기 국채에 대한 거는 왜냐면 트레이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아는 분들이 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참고하시라고 좀 꽤 일반 독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자주 그걸 남깁니다. 그렇게 남겼을 때는 거의 장기 국채의 어떤 좀 변곡 지점에서 자주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그런 그 예산안 BBB가 나오고 30년물이 너무 올랐을 때 제가 그때는 이제 너무 바빠서 유튜브에선 말을 못했지만 프루팅에서도 몇 차례 이거는 좀 오바다. 그러니까 30년물 금리가 지금 BBB 이게 뭐 어떤 엄청나게 미국 당장 트럼프 정권 행정부가 빅 뷰티풀 빌 이걸로 인해서 재정 적자를 엄청 확장해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주식 미국 주식은 엄청 좋을 거고 그러니까 돈 쓰면 이제 좋아지는 주식 뭐 미국 주식 이런 건 엄청 좋고 뭐 장기 금리는 바로 폭등하고 이럴 거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심리가 좀 너무 과도하게 쏠려 있다. 왜냐면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하고 지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프루팅에서는 더 자세히 자주 얘기를 했지만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그 BBB가 포함이 되는 그런 포함을 시켜서 그런 언론이나 월가에서 막 떠들던 헤드라인은 사실은 향후 관세 수입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혀 관세 수입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관세를 마치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것처럼 그렇게 가정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 수입이 늘면 그만큼 재정 적자는 줄 텐데 그리고 저는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어떤 단순히 협상용만이 아니고 실제로 부과해서 이거를 수입으로 가져가길 원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강하게 믿고 일정 부분은 분명히 부과를 할 거다라고 믿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게 현행법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행법 기준이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TCJA 법인세 감면안이 올해 말 안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누구라도 그 법이 끝난다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애초부터 선거 공약에서 나는 계속 이걸 늘릴 거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 안에는 분명히 그 현행법 기준으로 근데 계산해서 막 그렇게 보도가 되고 막 시장이 그때 당시에 막 장기물 금리가 막 이럴 때 그랬었어요. 근데 현행법이 아니라 TCJA는 어차피 종료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향후 미국이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신규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거냐인데 앞으로의 관세 수입과 그리고 TCJ가 원래 연장될 거라는 걸 가정으로 감안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늘 게 아니었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저도 강하게 얘기했고 일부 이제 아마 그 월가 안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뭐 30년이나 10년이나 지금 사실은 그때 당시보다 뭐 며칠 전에는 많이 내려오기도 했었고 많이는 아니지만 의미 있게 좀 네네. 내려왔었고 일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최근에 은이 상승하는 모멘텀 자체는 은이 지금 뭐 10몇 년 만에 고점을 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많은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맞아요. 그거에 대한 모멘텀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러티브입니다. 과거와. 그러니까 금이 상승한 것과 미국이 엄청나게 재정 준칙을 지키지 않을 거야. 얘네는 계속해서 돈 써서 찍을 거야. 돈 찍어서 쓸 거야.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맞다라고 보고 그 우려가 맞고 그런 거를 좀 내포한다고 생각해요. 그 은의 최근의 급등은. 네. 그리고 은 같은 거는 보통 한번 급등하면 기회를 다시 잘 안 주고 그러니까 계속 단기적으로 과거 패턴들을 보면 한 번에 쭉 올라갔다가 뭐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은은 보통 금에 비해서 좀 후행적으로 레깅하기 때문에 최근에 금은 계속 그 뭐 33불 레벨 뭐 여기서 네, 유지하고 횡보를 있죠. 하면 네. 그 사이에 은만 계속 가고 있죠. 그게 뭐 또 그거를 하나 그냥 쉽게 풀어보자면 금의 사실 본격적인 상승은 개인도 아니고 아니면 기관도 아니고 중앙은행들이 워낙 많이 사들였잖아요. 근데 중앙은행들이 은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민간에서 기관이 됐던 개인이 됐던 민간에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사기 위해서는 금보다는 지금 뭐 골드 실버 레시오로 봤을 때 현저하게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수준인 은이 훨씬 더 매력적인 가치를 지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이 뭐 이거를 조금만 귀금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에 비해 역사적인 저평가 레시오로 봤을 때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이 가만히 있거나 혹시 빠지는 상황이어도 이러한 내러티브가 계속된다면 막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이러한 내러티브는 그런데 심지어 주식시장마저 주식시장은 그 내러티브를 추종할 수 있지만 주식도 어떻게 보면 실물 자산이긴 하니까 네. 다만 제가 늘 말했듯이 주식이 정말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이 되려면 멀티플이 이미 굉장히 낮거나 저렴한 주식이거나 그러니까 가치주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보통 그런 거예요. 한국의 주식이라든지 중국 주식이라든지 그쵸. 이해되시죠? 네. 그래야 화폐 가치의 지금 이 내러티브는 뭐냐면 화폐 가치의 피앗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 스태그플레이셔너리 내러티브 그러니까 화폐 가치 절하를 이거는 계속 될 거고 그 내러티브가 지금 본격적으로 불붙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나스닥이 그런 관점으로 치면은 일부 저평가되거나 일부 실제 그런 주식들도 어느 정도 해칭이 가능하고 특히 신흥국 같은 주식들. 네. 근데 나스닥은 전혀 그에 해당이 되지가 않죠. 맞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그 사이클에 들어가면 완전히 반대로 뭐 귀금속이나 원자재 막 가는데 나스닥은 반대로 완전히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귀금속하고 채권이 가격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네. 예전에는. 네. 실질 금리에 따라서 귀금속이 움직인다. 근데 첫째, 일단 귀금속하고 장기 국채 가격이 다이버전스가 된 지가 지금 이미 몇 년째죠. 네. 금리가 계속 올라도 귀금속은 반대로 가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한 그 내러티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가 될 거는 귀금속이나 각종 원자재가 불장일 때 미국 자산 딱 미국 자산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아주 고평가된 자산들이 하락하는 경우, 특히 주식이 이제 다른 그런 뭐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 뭐 이런 자산과 다른 큰 점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그렇고 내재된 펀더멘털이, 그러니까 주식의 펀더멘털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뭐 주식도 실물이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해칭이 될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가 전혀 아니고 향후 그런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예상된다면 그런 환경에서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란 말이에요. 멀티플. 네. 그게 둘 다 지금 불리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이나 성장에 대한 것도 불리하고 멀티플도 불리하다. 뭐 그거는 제가 뭐 프로팅에 자세한 이유는 남겼으니까 어쨌든 ROW와 미국의 차이가 굉장히 지금 크게 다이버전스가 되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장기 금리가 좀 어쨌든 박스권 안에서 앞으로도 한동안 최소 향후 수개월, 뭐 길게는 뭐 몇 년, 만약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네. 내려가지도 않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펀더멘탈 상으로, 현재 펀더멘탈 상으로 장기 금리는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4% 후반을 뭐 주고 있는 30년물 금리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펀더멘탈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도 펀더멘탈이 있지만 채권도 펀더멘탈이 있어요. 장기 채권은 제가 봤을 때는 펀더멘탈에 비해 전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오레셋이 한 번도 아직도 장기 국채에 명목 장기 국채에 매수로 롱으로 진입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전혀 아직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매력적이 되려면 아직 금리는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다만 중앙은행이 됐든 얼마 전에 일본의 BOJ가 네. 30년 40년 초장기 금리가 막 고삐 풀리고 올라가니까 장기물 국채를 발행을 줄이겠다 그랬죠. 미국 네. 따라서 지금 미국의 선례를 보고 배우고 줄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유사 양적 완화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뭐 관세로 인한 좀 어떤 내러티브의 좀 과대 내러티브의 증폭, 뭐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한 내러티브가 너무 확장됐던 건 좀 오바다. 이거랑 별개로 네. 또 최근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묶여 있을 수 있는 거는 일본이 그런 장기 국채 금리 텐트럼이 있었을 때 유사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재무부가. BOJ가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일본 재무성이. 네네. 장기물 발행 자체를 줄여버리면 제가 과거에 얘기한 적 있었죠. 예전에. 네네. 예, 줄여버리면 당연히 유사 양적 완화에 효과가 나겠죠. 수요 대비 공급을 줄이는 거니까. 그죠? 그럼 장기물 금리는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서프레스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미국도 저는 원래 베센트가 취임 전부터 저는 베센트를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취임하기 전에 행적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바이든 정부의 옐런을 비판하고 그렇게 옐런이 막 장기물 국채 이제는 막 개인기 쓰면서 막 장기물 국채를 발행을 줄여가면서 막 유사 양적 완화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행위를 자꾸 하는 걸 엄청 비판했었어요. 베센트가. 그러니 당연히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자기네 10이어 타겟팅 부채를 건전하게 해서 10이어 타겟팅을 하겠다 이러고 하니 어느 정도 거기다 도찌도 설립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저조차도 그래도 뭐라도 좀 진짜 하려나? 네, 뭐라도 좀 그런 그래서 그로스 스케일 전망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실제 그로스 스케일 전망대로 1분기에는 관세랑 전혀 상관없이 맞아요. 1분기에 채권 금리 하락하고 주식이 꺾였던 거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이 꺾이지 않았고 그때는 실제로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식이 꺾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 전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선진국 그 부채를 지금껏 과도하게 발행하고 막 그렇게 조작해왔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잠깐만요. 아무튼 일단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좀 장기적인 부작용, 장기라기보다는 매우 강한 압력을 단기간 안에 나타나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가 튀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묶여 있잖아요. 네. 귀금속이 오르니까 장기물 금리가 내려가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그거는 유가가 됐던 장기물 금리가 됐던 더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이상한 분들 계셔서 제가 그죠. 안 그래도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제가 방송 같은 거 할 때 어느 정도의 전망이 무엇이 더 매력적이냐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 매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제목이나 썸네일에 셀더 랠리다 좀 그런 게 헤드라인으로 뜰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헤드라인만 보고 제가 말하는 논리나 제가 계속 ROW 롱이고 원자재 롱이고 이런 거는 계속 다 무시하고 헤드라인 따라서 만약에 본인들이 투자를 했다면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프루팅의 노트로 썼던 얘기고 네. 이런데 화면 넘기겠습니다. 이게 연초부터 현재까지 수익률 달러 표시입니다. 달러 표시. 자, 그러면 지금 지난 4년 동안 가장 저평가했던 달러 표시 코스피가 지금까지 연초부터가 아니네요. 4월 9일부터. 네. 4월 9일, 그러니까 해방의 날 이후에 바닥에서부터 가장 아웃퍼폼 했죠. 달러 표시로. 네. 자, 그 다음이 나스닥이에요. 보라색. 나스닥이, 많은 분들은 4월 9일 바닥에서 나스닥이 제일 1등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죠?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바닥에서 저희는 바이 더 딥콜을 했어요. 맞아요. 프루팅 안에서 했고, 5,700 정도면 바이 더 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아무튼 저 보라색이 이제 저 나스닥이고, 달러 표시. 네. 항생테크, 많은 분들이 미국에 비해서 잘 안 오르는 것 같은데, 하는 항생테크도 4월 9일 바닥 대비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올랐네요.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네. 오히려 1등이 뭔지 아세요? 뭐 뜬금없긴 은광주.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은광주를 저희가 꽤 가지고 있지만 은광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월 9일 바닥부터. 물론 유가가 언더퍼폼 했죠. 바닥부터도. 이거는 아직 다만 최근 며칠 유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그 최근 한 뭐 하루 이틀은 포함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이 유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현실이 이거 달러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자, 그 아래 내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건 연초 연초부터예요. 대비입니다. 연초 대비고 이것도 달러 기준입니다. 연초 대비 은광주 ETF가 은광주가 1등이에요. 그죠? 저희는 금은 하나도 없고 다 은 관련으로 네. 있습니다. 저희는 자, 심지어 저때 4월 해방의 날 저때 꺾였을 때 있잖아요. 네네. 이때 저희 추매를 또 아, 했죠. 네네. 네. 뭐 아무튼 자, 일단 항생테크가 빨간색이고 연초 대비입니다. 계속 해방의 날 직전까지 제일 심지어 귀금속도 아웃퍼폼을 했죠. 맞아요. 그랬다가 꺾이고 어쨌든 달러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코스피가 최근에 더 높아졌죠. 네. 그래도 항생테크가 코스피 다음입니다. 네. 연초 대비로. 맞아요. 자,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 연초 대비로 지금 꺾여서 달러 기준으로 이거 몇 프로, 2% 같습니다. 플러스 2%예요. 지금 연초 네. 대비로. 글로벌 증시 중에 제일 못하고 있어요. 네. 물론 원유, 달러 기준으로 원유 좀 안 좋죠. 네. 다만 제가 계속 말했듯이 바닥에 뭐 아무튼 저는 진짜로 원유가 제일 강할 걸로 본다. 특히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와 원유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코스피가 조금 먼저 선행하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갔으면 그 다음은 에너지로 본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죠? 자, 지금까지는 다 달러 기준이에요. 달러 기준으로도 굳이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원화 기준으로 볼게요. 자, 원화 기준으로는 은광주 이런 거는 원화 기준으로 상장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은광주는 뺐고요. 그죠? 은광주도 없고 유가도 거의 다 원화로 상장된 원화 기준으로는 다 환해지형으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세 개, 글로벌 증시 세 개만 넣습니다. 자, 코스피 원화 기준으로 연초 대비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 전 거니까 한 19% 거의 20% 조금 안 되죠. 19% 정도 되죠, 지금. 나오는 게 몇 프로인가요? 18.9%. 제가 잘 안 보여서. 그죠? 10%입니다. 그 다음이 항생테크 원화 기준으로 몇 프로인가요? 11.4%. 11.4%고. 자, 나스닥 100. 실제로 지금 뭐 나스닥 100 올라와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좋을까요? 자, 원화 기준으로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넘어요. 나스닥 100이. 맞아요. 전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그러니까 진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원화 기준으로 수익률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될 텐데, 제가 5,700에서 셀더 랠리 했는데 아직 셀 안 나왔다고 막 이러면 어디서부터 진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진짜로 좋게 그냥 하고 하는데, 원래 그냥 반응 자체를 안 하다가,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네. 그래서 그래도 코스피보다도 언더퍼폼 하면은 뭐 그거를 뭐 니네가 잘했다고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오레세 그거 어딨나요? 연초 대비. 오레스는 그거 없구나. 네네, 이전 그건 차트로 없고. 다시 잠깐 돌아가 주세요. 네네. 자, 여기서 저희 오레세 수익률이 연초 대비로 지금 한 4%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죠? 4% 조금 넘을 거예요. 연초 대비로. 그러면 저희가 유가에 대해서 지금 저평가된 에너지 관련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연초 대비로 저희가 나스닥을 약 8%, 9% 정도 가량 원화 기준이니까, 저희 코스피 오레세도 다 원화 기준, 그러니까 해외 미국에 상장된 상품들에 투자를 하지만 저희 오레셋의 수익률은 다 원화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레셋이 지금 약 4% 정도 YTD로 네. 수익률이고, 나스닥 100 대비 여전히 저희가 한 9% 정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떤 분들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코스피도 뭐 지금 19% 저렇게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억울하죠. 맞아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안 그래도 방금 방금 어떤 분이 25년 것만 보여주면 뭐하면 이러더라고요. 그러세요? 그것도 잘 진짜 됐네요. 어이가 없는 게. 그러세요. 잘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좀 저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비난을 하시는, 아니면 공부하실 필요도 없지만 최소한의 뭐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뭐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썸네일만 보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자, 22년 1월이 저희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는 뭐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지금 현재 최근에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어도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저희는 코스피를 40% 넘게 아웃퍼폼 중이고, 나스닥과 S&P 500에도 한 번도 지금까지 누적으로 저희가 언더퍼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22년 1월에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자, 저 녹색하고 노란색이 하나가 나스닥이고 나스닥 100이고 나스닥이고 하나가 S&P 500입니다. 네. 요게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죠. 저희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이게 저희가 5월 말이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어요. 네. 이때에 비해서 저희는 지금 원화 기준으로 한 7% 올라왔습니다. 이게 5월 말 월에 한 번씩 집계를 하니까
5월 말 기준이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저희 이게 올해세 파란색이 저인데 7% 정도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요 마지막 한 2달, 그 해방의 날 이후로 2달 정도에 요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죠? 예를 들자면. 네. 이게 실제로 물론 올라오긴 왔지만, 실제 우리가 꺾이면서 올라온 것 같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저희는 그냥 딱 이거를 굳이 이것까지 원화로 환산해서 하는 거는 번거롭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거는 그냥 달러 기준으로 표시를 합니다. 사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차트가 잘못된 올해 거죠. 차트가 잘못된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원달러는 뭐 거의 아마 10% 가까이 하락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올해세 수익률 저희가 지금 올해 들어서 좀 하락해 보이는 거 있죠. 그럼에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초 대비로 4% 정도가 넘는다고 수익률이. 맞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선행된 환율 하락이 다 맞고 반영된 수익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반영된 수익률이고, 제가 심지어 지난 방송하고 지지난 방송 제 얘기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면 캐치하셨을 건데, 제가 계속 그때 얘기한 게 저는 이걸 차익거래 기회로 본다 그랬어요. 원래 달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한국 원달러 대비로만이 아니고 전 세계 달러 인덱스도 크게 하락하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는 무조건 유가나 각종 원자재의 상승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근데 저희 올해세 수익률이 원달러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그 이후로 5월 말 이후로 지금 7% 넘게 올랐어요. 저희 올해세지. 네. 지금 1주하고 절반도 안 지났어요. 근데 7% 올랐고, 그때 저번 방송, 지지난번 방송에 제가 계속해서 저는 올해세 진짜 기회라고 본다. 지금이 물론 이렇게 꺾일 때는 아무도 가입을 안 하시는데 맞아요. 지금이 진짜 기회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할 수 있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원자재, 특히 원유하고 이런 것들 진짜 갈 거다. 왜? 저희는 예를 들면 아까도 차트에서 보여드렸지만 은광주 같은 거는 한국에서 상장된 것도 없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품의 다양성을 위해서 달러가 앞으로 약해질 걸 알아도 미국에 있는 거에 투자를 합니다. 그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외환이 환율이 하락하는 장세는 저희한테 유리한 장세예요, 사실은. 왜냐? 애초에 제가 큰 흐름에서 아주 강력한 롱이라고 보는 건 무조건 달러가 크게 이제 약세 흐름의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 가장 저희한테 유리한 자산들의 롱을 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환율이 약해지더라도 원래 같으면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롱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확 급등해서 이 환율의 약세보다 훨씬 더 이게 상회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차트에서 보셨지만 한 2달 정도를 환율이 크게 원달러 대비로 환율이 크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 거의 10% 막 8%, 9%, 10%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저희가 투자한 게 많이 안 갔잖아요. 심지어 원유는 반대로 잠깐 4월 그 해방의 날 이후로 맞아요. 관세에 대한 뭔가 성장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순간 이렇게 갔었잖아요. 네. 그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지지난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정말로 이거는 시장에서 차익거래 기회를 주는 거다. 매크로 시장이 지금 아직 감을 못 잡고 진짜로 달러의 약세가 구조적으로 발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로 가야 될 게 안 가고 있는 거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진짜 올해세 가입하기, 저는 항상 올해세 바닥일 때 생각해보세요. 저희 포트가 바닥일 때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저희 오랫동안 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제가 유튜브에서 진짜 지금이 바닥이다, 꼭 저희가 고점일 때 들어오지 마시고 이럴 때 지금 들어오셔라 라고 할 때 항상 그 뒤에 크게 상승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저는 하루 종일 그런 자산 가격 움직임만 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루 종일. 정말로. 제가 근데 계속 트래킹하고 그런 게 이 정도면 진짜로 왔다라고 하는 지점은 제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럴 때는 아무도 가입도 안 하고, 갑자기 뭐 셀더 랠리 했는데 뭐 미국 주식 이래서 뭐 나 잃었다 뭐 이러면 뭐 진짜 좀 또 다운시켜요? 알겠어. 다시. 아무튼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그러면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요새, 왜냐면 저희 회사 내부에 대형 증권사에서 부사장까지 하신 이제 임원분을 모셨어요. 같이 지금 사실상은 거의 공동대표 체제로 지금 가면서 정말로 제도권을 통해서 저희가 아마 이제 증권사 통해서 크게 판매가 지금 나갈 겁니다. 지금 그만큼 저희가 좋은 레코드를 쌓아왔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제 랩 상품으로도 아마 출시가 될 거고, 굉장히 아주 내부적으로 정말 바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진짜로 사실은 그러면서 운용도 잘해야 되지, 뭐 글도 써야 되지 하니까 굉장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진짜로 이거를, 저는 그래도 개인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뭔가 자문을 하거나 이 소통이 굉장히 어떤 저희의 이해관계
거기에 따른 게 아니라 진짜로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알려주고 뭔가 그게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인류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제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그냥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크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히 분들은 제가 또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인류애를 가지고 하는 거고 진짜 그거 한데 그러니 최소한 저는 비판은 좋은데 정말 이유 없는 비난을 하실 거면 최소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하려는 건 많은 분들을 더 좋은 투자자가 제가 잘하는 투자자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프루팅에서 특히 그 사고의 과정을 보여드려요. 제가 사고하는 과정을 물론 제가 보여드려도 정말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겠다 이런 거는 제가 못하죠. 다만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서라도 사고하는 과정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그러고 사실 그 안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요 정도로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좀 투자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막 BJ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다시 돌아올까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CPI 얘기 좀 마저 해볼까요? 네, 일단 CPI는 뭐 당장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저희는 투자를 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5월이니 조금은 이제 관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근데 확실한 거는 앞으로 연말까지 제 생각에는 유가의 상승도 이어질 거고 관세 영향도 거기에 관세 영향이 가기 시작할 거고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다 관세 내러티브에 지금까지 이제 휘둘려 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맞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계속 지금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다 추방시키고 있죠. 추방시키고 이민의 공급을 줄이고 노동 공급을. 네, 아무튼 간에 네. 다 추방시키고 이제 노동에 대한 공급을 줄이는 네, 거잖아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생산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맞아요. 거죠.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악화시킨다는 거는 성장을 크게 낮추는 행위고 반성장적이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에는 매우 인플레이셔너리한 정책이죠. 왜냐하면 노동의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고용비가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지난주에 그런 지표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땐 관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거는 오히려 저는 지난주에 나타났던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고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최소한 저희 독자분들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